연기장을 갔었어요. 전투 자세로 그죠? 네. 그러니까 어릴 때는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이유에서 긴장을 항상 좀 많이 했고, 이제 아역 배우를 지나서 이제 성인 배우가 이제 되었을 때는 어떤 이제 성인 배우니까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야지라는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를 올감했던 게 있었고, 그래서 이게 연기라는 게 매번 힘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강약 조절도 필요하고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어떤 작업인 건데 그게 어렵죠. 그러니까 마냥 감정을 쏟는다고 해서 그게 다 답인 것도 아닌 거고, 또 감정을 덜 준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답은 아니니까 그게 또 성립이 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그 상황마다 또 촬영 현장의 어떤 그런 환경마다 배우가 이게 자유자재로 어쨌든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순발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, 어릴 때는 20대 초반에는 그게 좀 많이 부족했었고, 근데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이제 30대가 돼서 이 작품을 만나니까 좀 뭐랄까 되게 홀가분했었어요. 그래서 뭔가를 막 해보자라는 것보다 그냥 이 영화 안에서 잘 녹아 들어가 보자. 그냥 정말 이 영화 이런 인물로 그냥 그러니까 뭔가 막 역할 연구를 막 집중해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이 캐릭터를 좀 대조하면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감독님한테 또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디벨롭해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어디서나 이 인물이 어디서나 살아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데 좀 더 주력했었고, 무엇보다 그냥 그 흐름에 뭔가 그 벽을 느끼지 않고 느끼려고 많이 했었어요. 네, 그런 자세를 또 배울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,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 현장이었죠. 네.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정표가 되는 그런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들어주는 영화가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신은영 배우님이 이 작품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어요라고 말을 할 때는 이 공간이 주는 기운과 오롯이 그냥 정말 여기 저도 이제 이 현장을 갔었거든요.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한번 들어가면은 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안에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감정이 거의 이제 그 매몰될 때까지 자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든 눈이 아니고 AI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는 길부터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다 사방을 둘러봐도 눈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. 근데 그 안에서 2달 넘게 생활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죠? 한 달? 네, 한 달이요. 그리고 제가 갔을 때가 거의 한 달에 끝나갈 때 이제 촬영 막바지. 네, 촬영 막바지에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너무 좋았어요. 네,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이 참 들 수 있죠. 빨리 눈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 그곳에서 둘러싸여 있는 동안 느꼈던 그 작가이가 가진 생각의 어떤 결 같은 것들은 한층 더 이렇게 결이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리아키쇼 감독이 신병이라는 배우와 호흡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작품의 원작에서의 이 작가는 원래 남성이기도 했었고, 그런데 심은경이라는 배우를 만나면서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이 작품 안에 던져준 어떤 질문들이나 새로운 어떤 대사들이 분명히 있었고, 그걸 통해서 이제 그
그 공간 안에 가서 발전시킨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약간 이 야마가타라는 곳이 좋은데 어떤 그런 결이 어떤 거였는지. 일단 저도 야마가타 현은 가본 적이 없었고,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연기한 캐릭터와 비슷하게 여행을 잘 다니지 않는 이제 사람이어서 네, 그냥 그 여행지에 가서 이가 느끼는 어떤 생경함들 있잖아요. 그걸 이제 감정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걸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그냥 그대로 내뱉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했던 게 있었고요. 그래서 저도 그 장소가 촬영 장소가 그냥 일본의 그냥 야마가타 현에 있는 작은 쇼나이라는 작은 이제 소도시인데 관광으로 올 곳은 사실은 아니고 절대 안 돼. 네. 근데 근처에 이제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들이 있지만 이제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제 거쳐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달간의 이제 스태프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저 혼자서 물론 매니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혼자 동떨어져서 촬영장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는 사실 좀 처음 겪는 경험이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좀 약간 우울감도 있었죠. 살짝의 우울감도 있었죠. 이게 또 그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이 현장에서 적응을 잘해서 한 달 뒤에 내 모습은 나는 울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초반에는 있었는데 저의 큰 오산이었었어요. 네. 그냥 되게 뭐랄까 딱 그 이제 첫 촬영 전에 그 야마가타에 있는 그 벤조상의 그 여관에서 리허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했었거든요. 그냥 그 공간에 들어가서 시스미 배우님하고도 그때 처음 대사를 맞춰 봤던 거예요. 근데 그 순간에 그냥 긴장이 확 풀렸어요. 그리고 그냥 미야케 감독님 팀 자체가 무엇보다 압박을 하고 이렇게 속박하고 하는 그런 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이제 다 만나서 첫 촬영 전에 이렇게 다들 모여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어떤 의미와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태프들한테 복기를 해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힘들면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나 혼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같이 잘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을 묶어준 큰 어떤 계기가 되어준 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그런 현장 분위기에서 연기가 잘 못 나올 수가 없죠. 그냥 뭔가 더 해보고 싶고 그냥 그 분위기에 저도 녹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시도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뭔가 경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일단 싹 없으니까 더 명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막 촬영하면서도 편하게 이것저것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애드립을 은근히 많이 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일본어를 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애드립 그리고 이것저것 되게 사소하게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벤조상하고 그 잉어 잡으러 가기 전에 누워서 대화를 하는 씬 중에서 그러셨사옵니까? 아마 번역체는 그렇게 나올 텐데 그게 일본어의 표현은 굉장히 경어체에 그 비서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. 일상적인 평상계에서 쓰지 않는 수평관계에서는 어련하시겠어요? 그러셨사옵니까?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에서 이제 뭔가 그
그 대사가 원래는 있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툭 해봤는데 감독님께서 그거를 이제 픽업하셔서 또 쓰셨고 이제 잉어를 잡고 와서 이제 막 여기서 잉어 빼는 시기다. 여기서 잉어를 뺏겠다고요? 이러면서 이거 하지 마세요. 이러면서 이제 일본어로는 카미엔 시테쿠다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국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나 한번 봐주세요. 하지 마세요. 막 이렇게 한 번만 봐주세요. 이런 의미예요. 근데 그런 그 대사도 이제 약간 그 상황에서 너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일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툭 쳤더니 이제 감독님께서 그걸 되게 좋아하시고 뭔가 그냥 저는 잘릴 걸 생각하고 그냥 다 던졌는데 감독님께서 다 편집 완성본에서는 다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좀 해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.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언어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덜어진 타이밍에 이 작품을 만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그 캐릭터 자체가 이제 저와 놓여져 있는 상황이 비슷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의 어떤 상황에서 이제 좀 빗대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본어를 또 많이 썼었지 이런 일본어 쓰니까 예전에 주변에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지.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한번 이제 던져봤던 것들이 있었죠. 근데 또 잘렸던 것들도 있어요. 던졌다가? 감독님께서 오히려 시켰다가 또 자르시더라고요. 예전에 아마 여기 또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또 아실 수도 있는데 아트나인에서 제가 한번 실현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. 있죠. 그 잉어 잡는 잡으러 이제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. 거기서 원래 약간의 슬랩스틱적인 그 코미디 연기가 있었어요. 그 스승이 배우님하고. 근데 바위 뒤에 숨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밑에 좀 나가서 쭉 들어가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게 좀 이제 과하셨나봐요. 시키셨는데 그 찰리 채플린적인 모먼트. 그런 모먼트들을 넣어서 촬영할 때 굉장히 재밌게 이거 굉장히 키드하고 너무 좋다 이랬는데 기대를 하고 봤어요. 완성된 무대에서 이게 이거 너무 기대된다. 이게 무성 영화 같은 모먼트에 또 들어가니까 이때는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잘랐구나. 가감 없이 이렇게 자르시는구나. 나름 냉정했던 감독님으로.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화는 사실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곳은 그 촬영을 하는 곳은 그 섬 같은 눈으로 둘러싸인 섬 같지만 영화 전체를 밖으로 빠져나와서 관객이 되어서 봤을 때는 굉장한 구조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는 그 구조를 체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감독님 지금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? 약간 그 불신의 시기도 분명히 초반에 우울증 좀 약간 그런 것들은 거기서도 오지 않았을까? 왜냐면 거의 이 풀샷으로. 근데 저는 전혀 불신이 있지 않았고요.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컷을 어떻게 찍을지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그 자리에서. 근데 이제 그 장면 있잖아요. 이제 잉어를 잡고 멀리 부감으로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. 부인 얘기하면서 그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생각에서는 한 명씩 타이틀을 따고 투샷 이렇게 따로 하면서 한 명씩 이제 타이틀 들어가고 부감도 이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이 진행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정말 저희 앞에 오더니 이거는 부감으로만 갑니다. 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온천 할 수 있겠다. 타이틀에 넣어서 그럼 온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.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그래서 정말 딱 부감으로 따고 이제 소리는 그거 촬영하고 나서 그게 이제 블루 스카이를 좀 이제 녹였었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얼른 이제 걷는 걸 찍고 나서 이제 다시 목소리
연기를 해줘 이제 목그 후시 녹음 같이. 네. 그 유일한 어떻게 보면 작은 힐링은 이 촬영 여행에서 그 온천이었던 건가요? 아 그렇죠. 이제 매일같이 그 저희 숙소에 온천이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이제 온천을 즐겼었거든요. 그래서 아 오늘 한 11시인가 12시까지 이제 온천 문이 열어서 근데 매번 이제 촬영이 생각보다 이제 일찍 끝나니까 아싸 오늘 이제 간다 이제 이렇게 돼서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못 들어간 거 빼고는 온천을 이제 즐겼다 그런 소소한 네. 즐거움이 있었습니다. 굉장히 추웠어요. 네, 뭐 보시기에도 추울 걸로 짐작이 가실 텐데 그 온천이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드네요. 근데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